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강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이 한국체육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단박의 오름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한국사 기출문제를 올려놨는데 좀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찾아보시면 되냐면 기초 개념이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가장 먼저 보시고 22년 기출문제를 2강, 그래서 한 번씩 출제된 걸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눠놨으니까 역순으로 22년, 21년, 20, 19, 18 그래서 5개년 걸 올려놨으니까 꼭 그거는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단박의 오름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저희들이 학습 자료 그리고 질의응답 피드백 자료 같은 거 많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자, 2강에 강의할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선사시대 그랬죠? 자, 선사시대 제가 1강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어요? 선사시대 하면은 이 시대는 뭐가 없다? 기록이나 문자가 없는 시대. 조심해야 돼요. 언어 아닙니다. 기록이나 문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역사 연구하기 위해서 사료로는 유물유적 같은 무슨 사료? 물적 사료를 활용한다. 자, 그리고 우리 2강에서는 부족국가,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그리고 발해는 언급 안 했습니다만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이 시대를 공부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왕조 구분할 때는 고대 국가다라고 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를 보면은 선사시대 그랬죠? 자, 선사시대 그러면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 뭐가 없는 시대? 언어 아니라 그랬어요. 기록이나 문자가 없는 시대. 그래서 물적 사료만을 역사연구 자료로 활용하며 신체 활동은 의식적, 의도적 활동의 의미보다는 생존, 먹고 살기 위한 본능적 의미가 중요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앞단을 공부했어요. 시기 구분에서 우리 단박에 오르면서는 무슨 체육시대? 생활체육시대라고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획득을 위한 사냥술과 수렵,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술, 연마가 중요한 것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부여, 고구려, 옥저,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 이런 나라들, 부족국가 시대에는 부족 간의 잦은 전쟁. 자, 그래서 이때는 무슨 체육시대? 생활체육시대. 이때는 무슨 체육시대? 무예체육시대. 국방력 강화. 그죠?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술도 중요했으며 수렵 활동도 역시 무예를 연마하기 위한 무사체육의 연장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별로 의미 없고, 자, 우리 단박에 오름 교재에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텍스트가 안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죠? 그게 핵심적인 내용. 그러면 부족국가 시대, 부족 간의 잦은 전쟁, 무예하면 생각나야 될 무술 2개를 알아두는 것이 캡 중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궁술. 궁자가 뭘 궁자? 활궁자. 활 쏘는 거. 그리고 뭐 타는? 말 타는 기마. 이 2가지가 중요한 무술이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고, 자, 특히 선사시대에 사냥술, 그죠? 수렵, 이게 어떤 신체 활동 이런 데 많이 도움됐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선사 부족국가 시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천행사. 자, 제천이 뭐예요? 제사 지냈다. 제자 따고요. 어디에다가? 하늘에.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예요? 한문으로 천, 하늘천. 그래서 제천행사. 이 제천행사를 하면서 우리 조상님들은 뭘 했냐면 일단 음주가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았어요. 술 마시고 노래 가짜 춤출 무자. 우리 민족도 상당히 흥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트롯과 관계된 그런 대회가 TV에 보면 자주 나오고 있죠.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근데 이 음주 가무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냐? 공동체 의식,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친족들끼리 음주 가무하면서 친족 간의 공동체 의식, 결속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물론 이 제천 행사가 처음에는 사냥을 나가면서 사냥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농경의 비중이 커지면서 조상님, 올해도 농사가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라면서 하늘에 제사 지냈답니다. 모든 이 부족 국가에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옥저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옥저는 빼고 맨 북쪽에 있었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지어졌던 부족 국가. 그죠? 부여. 부여에는 뭐가 있었어요? 12월에 영곡. 자, 암기하는 방법. 부여, 영곡 첫 글자를 따서 아파트 이름 중에 있습니다. 그죠? 부영 아파트를 생각하면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으며,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압록강유역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고구려는 동맹이 있었답니다.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래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 첫 글자를 따서 고구려 고자 따고 동맹 동자 따서 배가 출발합니다. 뭘 울리면서? 백고동, 고동을 울리면서 고구려 동맹.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책사 시간에. 자, 그리고 옥저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동해라는 나라가 있죠. 옥저 동해. 동해가 지금 북한으로 얘기하면 북한 땅인데 원산만 부근, 우리나라 동해안. 이 동해에는 뭐가 있었냐? 자, 무천이란 제천 행사가 있는데 암기하는 방법. 북한 말인데요. 친구를 뭐라고 합니까? 물론 우리나라 말이기도 해요. 친구를 동목을 줘. 동목. 동해, 무천. 헷갈리지 마세요. 가끔 수험생들이 고구려하고 동해를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은 마한, 진안, 변안에 세 나라를, 한으로 끝나는 세 나라를 해서 사만이라고 합니다. 그 사만은 여기에 나온 국가들보다 더 농업을 중시해요. 그래서 제천 행사가 2개나 있었어요. 봄에 곡식에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조상님 올해도 농작물의 싹이 잘 트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5월 달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단오가 됩니다. 그 단오를 5월제. 뭐라고 한다? 단오. 자, 그리고 사마는 추수가 끝난 10월에는 역시 또 하늘이 제사 지내요. 10월제.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뭐가 되었다? 추석. 이 명절이 중국에서도 중요시됩니다만 그 근본이 우리나라 사만이었다. 사만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큰 마한. 그리고 경상도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진안. 그리고 일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그죠? 그 마한과 진안 사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변안, 마한, 진안, 변안, 사만, 5월제와 10월제. 이 5월제와 10월제가 있다는 걸 알아두고 이 10월제가 신라로 가서, 그죠? 그래서 사만은 5월제와 10월제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신라로 가서, 그죠? 신라로 가서 뭘로 이어지더라? 가배라는 것으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신라, 가배 알아두면 좋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추석이 됐단다. 사회적 기능은 음주 가무를 통해서 친족 간의 결속을 강화시켰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인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어떤 가수가 성인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요즘은 이 성인식 그렇게 뭐 중요시 되진 않죠? 뭐 좀 여유 있고 그런 분들은 뭐 꽃도 주고 합니다만은 과거 이 부족 국가 시대에 옛날은 성인식을 중시해요. 그래서 혹시 TV에서 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면 예를 들어 소를 많이 키우는 부족들은 성인식 때 소를 여러 마리를 세워놓고
이제 청소년 성인이 된 친구가 그 소 등 위를 빠른 속도로 밟고 지나가는 거. 뭘 테스트 합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냐 안 하냐, 용맹하냐 안 하냐. 그래서 어떤 규범을 잘 지켜서 우리 부족의 성원으로서 값어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테스트해봐요. 그리고 좀 잔인한 성인식들도 많죠. 제가 좀 말하기는 그렇고, 그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 몸을 벗겨놓고 그 새 꼬챙이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등 가죽에다가 막 그죠? 걸어서 그런 고통을 참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테스트하는 이 성인식. 과거 우리 조상들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인식은 육체적인 능력과 사회적 경험, 그 사이에서 필요한 어떤 구성원으로서 자질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정신적,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는 스포츠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인드, 정신을 중시합니다. 육체적 고통을 그렇죠? 잘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성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적 덕목으로 성인식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대표 기출 문제가 되는데요.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제가 어떤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록이나 문자가 없는 시대, 언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사시대 신체활동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식량 획득의 수단이자 몸을 지키는 전투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의 체육을 무슨 시대다? 생활체육시대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죠? 그러면 정답은 1번에 바로 나오네요. 신체건강 이런 개념들은 그때 없었어요. 먹고 살려고 사냥 잘해야 되니까. 또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자, 인간성 회복 아직 이런 개념들은 없었어요. 그죠? 체육활동 다양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좀 된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수험생들이 이 선사시대 부족국가 한국 체육사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딱 두 개예요. 어떤 나라의 제천 행사 뭐가 있었는가? 그리고 성인식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 그죠?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족국가 시대 생활과 신체문화 그랬죠? 제가 아까도 언급했어요. 우리나라 부족국가 때 중요시됐던 무예는 뭐다? 궁술과 활 쏘는 것이 되겠죠? 말 타는 거, 기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 기마민족이라고 하죠? 특히 고구려. 자, 궁술과 유의. 유의가 뭐냐면 즐기는 거겠죠? 오락. 항상 우리 한국 체육사 시간에 유의, 오락 나오면 결속 강화, 공동체의식 강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활 쏘는 걸 통해서 강인한 신체. 활 쏘는 거 하면은 주몽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날아가는 파리도 활로 잡을 정도였답니다. 자, 그 다음 유의와 오락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죠. 공동체의식, 결속을 강화시키는 것, 단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단다. 그래서 강인한 부족, 그 부족의 강력한 힘 있는 부족을 만드는 원천이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네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족국가. 부족국가라고 그랬어요. 자, 부족국가 시대 민속 스포츠는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던 놀이 중 하나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으며 저포. 자, 이 내용은 원래 뒤에 가서 삼국시대에 가서 우리나라 유의, 오락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나왔느냐? 자, 미리 넣은 이유가 바로 이 저포라는 것이 뭡니까? 윷놀이죠. 윷놀이. 윷놀이 지금 6가락 4개로 합니다. 도, 개, 걸, 윷모. 근데 초창기에는 5개였어요. 어떤 나라? 참고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여라는 부족 국가에 옛날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중앙에 왕부족이 있으며 마가, 말부족, 우가, 소부족, 저가, 저팔계, 돼지부족, 구가, 개부족 그래. 윷놀이에서 여러분들 알죠? 다 도, 개, 걸, 윷모 5개로 나눕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부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돈은 뭘 의미해요? 돼지, 돈. 개는 개, 그죠? 개, 구, 도, 개. 그 다음에 거리, 양, 윷. 윷이 뭘까요? 소.
그리고 모가 말. 그래서 부여의 오부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국가 민속 스포츠로서 저포. 저포는 꼭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윷놀이라는 거. 그치? 자, 그때는 5개. 현재는 4개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였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뭔다고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서 친족 간의 결속을 강화시켜. 자, 우리 수험생들도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노래하고 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의 결속이 강화되고 더욱더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 간에는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윷놀이. 투호는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죠? 여러분들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항아리가 딱 놓여 있고 화살촉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일정한 거리에 던져서 넣는 거. 집중력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추천 뒤에 설명하는데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그네 뛰는 거, 그네 타는 거, 그네. 그리고 수박, 손수자, 손, 발, 신체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 겨루기 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황하실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저포는 의외로 윷놀이, 시험 문제 잘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포, 윷놀이 어디에서 출발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부여의 5부족 연명체인데 그 5부족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중앙 이것과 연결된 문제였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